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15.6%, 4년 전 총선 사전투표 첫날보다 3.5%포인트 높았는데 총선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한복판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을지로, 아파트와 회사가 함께 있는 서울 상암동, 출장이나 여행을 앞두고 수속이 분주한 인천공항 출국장.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모두가 먼저 한 표를 찍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 투표소 개소하자마자 일찍 와서 했습니다. 한 표가 중이 새는 거요. 한 표 갖고도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꼭 찍어야 해요. 사전투표 제도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일에 주거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다 보니 굳이 본투표를 기다리지 않을 만큼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가깝고 편하고 이미 지금 어디 찍을지 결정 다 됐고. 선거일이 아무래도 좀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 휴일에 맞춰서 좀 휴가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이곳 주민센터 입구 바깥에서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이미 지난 4년 전 총선 사전투표 첫날 같은 시각보다 2.3%포인트 높았습니다. 진짜 물가 좀 안정되고 좀 그랬으면 집도 구하기가 어려웠고 걱정하지 않게 좀 상식적인 선에서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지금 정부가 하는 것 때문에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기 딸 그 사업자 대출해가지고 그거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오후 6시 마감 기준으로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5.6%, 지난 총선 12.1%에 비해 3.5%포인트 높아 총선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총선보다 관심도가 높은 2년 전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7.6%였습니다. 4년 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투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는 40.3%가 사전투표 기간 이틀간 투표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신촌의 이화여대 앞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대상 성상납 발언을 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겨냥한 건데요. 민주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들의 공천을 유지하며 끝까지 비호하고 있다면서 그 오만함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여대 앞에 있는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 소상공인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예 김준혁 후보가 출마한 수원정 지역구에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준혁, 양문석 후보 공천을 유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 친명 패권을 관철한 이상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재명 의회 독재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격전지 유세를 이어간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고 나라를 지킨다며 이번 선거를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기고만장해져서 그분은 감옥 가기 직전인 사람입니다. 자기 죄 짓고 누명을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 졌다는 거 알아요. 금투세 폐지와 김포 서울 편입 등 민생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하면 이긴다며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남들은 3일 동안 싸우는데 우리 하루 동안 싸우잖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오늘 내일 승부를 끝내버려야 합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 한동훈 위원장은 영남을 찾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와 함께 대구를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또 경합지역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 악어의 눈물에 동정을 보내선 안 된다며 지지층의 적극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간 이른바 입틀막 사건을 부각시켰습니다.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청 지역이 한반도 정치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며 객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합 지역으로 분석한 50곳에서 60곳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몸을 낮추고 권력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악어의 눈물에 동정을 보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투표율 65%를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사전투표로 국민과 싸우는 오만한 대통령, 민생을 외면한 정부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 찾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투표해야 바꿀 수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지금은 현 정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해요.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조사 하루 만에 양문석 후보 딸의 부당대출을 발표한 금감원을 겨냥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한 관권 선거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 등 수도권 접전 지역을 잇따라 찾아 투표 참여를 거듭 당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만에선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한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서는 사망자 2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공원 안에 아직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돼 있는 상황이라서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경 특파원이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사태가 핥히고 간 산림은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고 토사와 바위는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쪽은 대만 북쪽 타이베이로 향하는 9번 국도의 길목입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바위와 토사가 건물 2, 3층 높이까지 높게 쌓였습니다. 이 일대 산 비탈에서 발생한 산사태 때문에 이쪽 도로가 아예 꽉 막혀버린 겁니다. 도로 복구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지만 주요 도로 12곳, 300여 킬로미터 구간의 차량 통행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산사태 여파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타이루거 국립공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산책로를 덮친 대리석 안반 아래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견되자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이 지역 대표 관광지인 타이루거 공원의 입구입니다. 이 주변에 떨어진 바위와 토사들이 산사태 피해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꼼짝없이 갇힌 600여 명의 관광객과 공원 직원들은 초조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리는 구조대원들의 노력으로 반가운 구조 소식도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로가 뚫리면서 공원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 임시 텐트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화롄 시내에서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건물 철거 작업이 종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1981년에 건설된 이 호텔은 건물이 노후돼 지진 피해가 더 컸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철근을 드러낼 정도로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이곳은 인도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로 주민 1명이 숨진 천왕성 건물 앞에서는 위령제를 실시한 뒤 건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건물 피해를 막는 보강 공사를 시작으로 건물 철거를 끝내기까지 수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저희는 지금 건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중장비를 투입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숨진 사망자는 12명. 10여 명은 여전히 생사조차 불분명합니다. 대만 화롄현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가 뛰었고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보다도 높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적자가 이어지던 반도체 부문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근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기 호황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고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그야말로 깜짝 실적입니다. 1분기 매출도 71조 원으로 5분기 만에 70조 원대로 돌아왔습니다.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작년 한 해 14조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올해 흑자로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생산량이 감소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랐고 AI 개발 열풍으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의 서버 투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낸드 플래시나 디램의 수요가 많아졌고요. 여기에 AI 칩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즉 HBM 수요가 향후 급증할 걸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장밋빛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금 수요는 수요에 비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 만들면 다 팔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삼성전자는 올해 초 디램 칩을 12단까지 쌓는 HM 개발에 성공했고 하반기엔 AI 칩 설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HBM 시장 점유율 1위인 SK하이닉스도 5조 2천억 원을 들여 미국에 HBM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공룡 마이크론도 차세대 HBM 생산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